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일제히 3대 지수 상승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거래일 연속 랠리, 정말 오랜만에 보는 찬란한 한 주였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열기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규 고용의 숫자도 떨어졌습니다. 15만 건으로 기록이 됐어요. 시장 예상치가 17만 건이었고요. 전월치가 29만 7천 건, 거의 30만 건이었기 때문에 절반 수준까지 고용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다가 말씀드렸던 그 숫자들 실업률이 3.9%로 높아졌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의 경우에는 4.1%로 전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 확인하고 싶다고 했던 고용 둔화를 실제 고금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치를 채게 됐고요. 결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다 쪽으로 베팅을 하게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었는데 이게 뭐 한 일주일 사이에 4.5%까지 속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번 주에 FOMC 끝났을 때도 다음 달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20% 가까이는 됐었는데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4%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연내 추가 긴축은 불가능할 것이다 쪽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경제 지표가 하나 또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ISM 서비스업 PMI 51.8까지 떨어지면서 랠리에 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종목들, 그 섹터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했는데요. 실적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은 애플을 제외하면 빅테크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주의 랠리가 돋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주부터 드러나고 있는 그런 독특한 흐름이죠.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들이 사실 금리의 압박에 계속 눌려 있었던 그런 성장주잖아요. 이런 성장주가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을 또 싣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난주의 랠리 이번 주에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지난주 한번 정리해보고요. 이번 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보시죠.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베이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3대 지수는 지난주에만 5에서 6%가량이나 올랐죠. 미국의 10월 고용이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이 강화가 되면서 반등한 겁니다. 10년물 금리는 4.5% 중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일주일 전쯤 5%를 넘나들던 것에 비하면 많이 안정화된 모습이죠. 국제유가는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너지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올랐는데요. 부동산 섹터가 2% 이상 오르고 기술, 임의소비재, 금융섹터 등이 1% 이상씩 올랐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주들은 모두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9%, 알파벳이 1.26%, 메타가 1.2% 올랐고 아마존은 0.38%, 테슬라가 0.66% 올랐는데요. 애플은 목요일 장마감 후 발표한 실적 영향으로 0.5%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3%, AMD가 4% 넘게 올랐고요.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호실적을 내면서 15% 급등했고 여행 관련주 익스피디아도 호실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실적 내용과 월가 반응들 먼저 살펴보고요. 지난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코인 시장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목요일 장마감 후 실적을 낸 애플은 금요일장에서 0.5%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 매출과 이익이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매출은 약 1%가량 감소했고요. 4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매출과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면서 맥과 아이패드 매출의 하락을 상쇄해줬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엔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 15 판매량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일단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4분기 실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중국 매출이 2.5%가량 감소한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칩으로 구동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애플은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애플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대체로 예상되던 수준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하드웨어가 부진하기는 했지만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의 호조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려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티 애널리스트는 하드웨어 부진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JP모건에서는 글로벌 소비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애플의 영업 여건이 악화된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코인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급등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현물 ETF 출시 기대감에 일주일 동안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상승세에 힘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35,000달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쏠쏠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투자 형태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중반에 15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요.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0년 내에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면서 향후 10년 동안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이나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에 베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실적 발표 일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P 500에 상장된 기업 500개 중 약 400개의 기업이 이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거죠. 지금까지 약 80%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까요? 화요일에는 우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수요일에는 장전의 워너브라더스와 로블록스, 장후에는 디즈니가 실적을 냅니다. 목요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실적을 내니까요. 각 기업별 일정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습니다.